안녕하세요. This is Surgeon from Delhi.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는 방법, 과정을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궁금한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미국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학부를 너무 싫어했고 제 전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좋은 병원 가서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고 이런 걸 알게 된다면 더 좋겠다. 개인의 차가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이자 제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루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미국 간호사 수석을 하고 나서 제 지인분들, 친구분들 그냥 말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6명 정도? 6명 정도가 다 앵클렉스 하고 수석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중 일부는 지금 미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만약 어떻게 미국에 가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보면 되게 좋겠다. 영상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 간호사 되기 대작전. 자, 미국 간호사는 어떻게 되냐? 미국 간호사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하죠.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NCLEX RN이라는 미국 간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존재 조건이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영어 성적도 추후에 필요하다. 당장은 필요 없어요. 우선 임상 경력 NCLEX RN 보유만으로도 미국 간호사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간호사 자격 요건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나이 필요 없어요. 50대, 60대 상관없어요. 학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학점 좋으면 좋아요. 나중에 혹시나 미국에서 NP스쿨 있잖아요. NP스쿨 가실 분들 혹은 미국에서 마스터, 대학원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학점은 좋으면 좋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는다. 이름 있는 병원, 빅5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신 분들 혹시 간호 유학을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간호학과 입학을 먼저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간호학과나 들어가세요. 간호학과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제를 다 4년제로 통일시켜서 BSN을 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4년제 학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강의를 사서 듣는다거나 하면 되니까 고3이다. 늦었네. 일단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지금 5월이죠. 네, 월말 평가 끝나고 수능 봐가지고 간호학과 가실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호학과를 입학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뭐 나이가 참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간호학과를 가라. 가도 40전에 이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호학과 입학 전에 중고등학교 때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나? 굳이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병원 봉사활동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맞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간호학과를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뒤늦게 간호사를 한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호학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 직업은 전문직이에요. 어디든지 가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간호 대학생이신 분들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 합격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을 가야 되냐에 대한 거는 세 목표.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가족 받쳐주면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한다 한들 신분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신분은 고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일단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지금 당장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필요해요. 지금은 취업이 먼저겠죠.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토익 성적을 달성하시라. 3, 4학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취업하면서 그걸 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그 사이에 미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시면 굳이 뭐 미국 교환학생 괜찮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료봉사, 해외봉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취업은 가고 싶은 부서로 가는 게 좋아요. 일단 병동, ICU, 분만장, 또 뭐 있죠? 뭐 수술실, 투석실 등등. 본인이 앞으로 미국에 가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부서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요양병원, 재활병원 되나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임상 경력이 크리티컬한 곳에서 쌓으면 나중에 미국 와서 적응하시기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사이신 분들 있죠.
이미 임상에서 하고 있어. 아, 나는 미국을 가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첫 번째, NCLEX를 먼저 합격을 하세요. 지금 대부분 뉴욕주로 많이 하거든요. 뉴욕주로 하는 이유가 소셜 넘버라고 하죠. 미국에서 살아야지 발급되는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소셜 넘버를 어떤 주들은 써야 돼요. 뉴욕주는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통해서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시고 ATT라 그래가지고 승인 메일을 받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저는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앵클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유월드도 있고 아처 너싱도 있고 유튜브도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개념씩 한번 잡고 가면은 굉장히 시험 자체는 오히려 예전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합격하고 그리고 경력이 있으면 에이전시를 컨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력 단절 간호사. 경력 단절된 지 한 10년이 됐어요. 나이가 50이에요, 40이에요. 갈 수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은 점이 나이를 안 본다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NCLEX RN 시험을 먼저 합격하시면 좋습니다. 뉴욕주로 하시면 되고, 뉴욕주 외에 다른 주는 안 되나요? 묻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가고 싶은 주가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뭐 미국에 살고 있고 가고 싶은 주에 너싱 보드를 가잖아요. NCLEX RN 시험 리퀘어먼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소셜 넘버가 없는 주들도 있거든요. 그 주로 직접 응시를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 ATT를 받는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추후에 해당 주 면허를 따서 미국에 와서 그 주로 안 간다고 한들 엔돌스먼트를 하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 경력 쌓기를 왜 관로를 해놨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경력이 10년 전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되게 단단한 임상 경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중환자실 30년 차 이런 분들은 임상 경력을 굳이 안 쌓아도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치만 에이전시를 컨택을 하려면은 임상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컨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병원 어큐케어 하스피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뭐 널싱홈 이런 데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병원 체계, 다양한 뭐 고용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든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에이전시 컨택을, 요즘 챗GPT 좋잖아요. 메일 많이 보내보세요. 보내는 데는 돈 안 드니까 거기에서 자기한테 제일 좋은 이득이 되는 걸 선택을 하셔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듯이 비자 스폰서를 이제부터 컨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직고용이랑 스태핑이 있어요. 직고용은 병원에서 직접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영주권 줄 테니까 우리 병원 와서 일해주세요 하는 곳들이 있고, 스태핑 컴퍼니가 있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사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에이전시가 스태핑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 스태핑 컴퍼니가 연계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혹은 병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니프일 수도 있고 뭐 스콜러일 수도 있어요. 뭐 A라는 회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로 간호사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컨택을 하는 게 좋고, 두 개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렉트 하이어는 직고용이니까 병원이랑 같이 메일을 주고받아요. 병원에다가 저기 지원할 건데요, 서류 뭐뭐 준비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병원이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병원 정책이 바뀌었어. 중간에 우리 이민자 간호사 못 받아요 이러면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스태핑 컴퍼니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들었어요. 에이전시에서 어떻게든 간호사를 좀 돈을 들여가지고 모시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베네핏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 베네핏을 못 받고 스태핑 컴퍼니 베네핏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그 계약한 시간만큼은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PTO 이런 것들이 스태핑 컴퍼니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짧은 곳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만약에 시급을 남들보다 좀 적게 준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짧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막 말이 안 되게 주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미국에서 일단 불법이니까 기간이 짧으면 일단 빨리 탈출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을 종료를 하고 나서 자기 일을 찾아가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임금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짧고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주는지, 그다음에 병원 수준, 사실 뭐 좋으면 좋겠지만 미국 병원 수준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병원도 있고 뭐 비 새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지금 비가 새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이민자인데 이만하니 다행이지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비자 스폰서를 컨택해서 나의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스폰서를 컨택해서 신분을 먼저 보장을 받고 미국에 오시게 될 거예요. 어떤 스태핑 컴퍼니의 경우에는 요즘에 HB1 비자라고 해서 취업 비자를 먼저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우면 EB3로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직고용은 EB3로 바로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직고용 스태핑 컴퍼니가 또 있어요. 내가 병원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한 게 이렇게 실업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직고용 컴퍼니가 껴가지고 병원이랑 나를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야, 병원이 이렇단다. 너 할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민사무소 등을 제외한 거예요. 직고용 스태핑 다 장단점이 있지만 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내하고 한다 그러면 뭐 파일링 비용이라던가 변호사비 비용 정도지만 어떤 경우에 의해서는 뭐 영어 시험 점수까지도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이제 돈을 좀 세이빙하는 거다 이러면은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태핑 컴퍼니들은 뭐 리로케이션 피라고 그래가지고 정착하는 집 한 달 비용 렌트비 지원해 준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민 비자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처음에 IELTS하고 고용주가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A 병원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간호사를 모셔와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저희가 할 테니까 봐주시죠. 청원서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priority date가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PD거든요. 지금 이 부분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넘기셔도 되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과정 위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프라이어리 데이트를 받고 소원서 작성을 하면은 이게 한 뭐 3개월, 뭐 1년도 걸려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그래, 너네가 사람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구나. 어쩔 수 없지.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거라 하면서 이제 땅땅땅 승인을 해주면은 DS260으로 넘어가요. 자, 이 DS260은 개인에 대한 거예요. 제니퍼 민자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DS260에서는 범죄 기록 확인서라던가, 이때까지도 영어 성적 안 들어가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사 기록들, 직장 기록들, 이 사람이 진짜로 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건지. 만약에 내가 간호사가 하고 싶은데 DS260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간호사로 계속 일해왔으면은 그게 상관없어요. 미국에 왔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할 사람인가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또 내면 한 3개월에서 1년.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 2년 넘게? 1년 반?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DS260을 미국에서 승인을 하면은 P4라는 레터가 나타나죠. 이 P4가 이제 잘 리뷰했고 이제 한번 봅시다. 와서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이 비자 인터뷰 때 꼭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때까지 준비한 1년의 서류들도 있고,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미혼도 가져가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비자 스크린이에요. 비자 스크린. 별표. 비자 스크린. 이것이 뭐냐? 바로 미국에서 간호사를 할 때 필요한 의료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를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비자 스크린용 영어 점수를 할 때 이제 비로소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충족 기준이 따로 있어요. 비자 스크린을 할 때 여권 사진, 라이센스, 한국 면허증, NCLEX RN도 필요하고, 이제 English requirement가 나오거든요. 캠브리지, IBT, TOEFL, TOEIC, IELTS, MET, OET, PT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 적게 들고 빨리 딸 수 있는 거. 사람들 많이 하는 IELTS 보시죠. 오버롤 6.5고 스피킹 7점, 토플 보실래요?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저는 스피킹 26점 맞았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오버롤 81, 스피킹은 14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PTOT가 지금 스피킹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토익 보셔도 돼요. 리딩 리스 725점. 라이딩이랑 스피킹은 요거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좀 욕심이 있어서 IELTS, 토플 좀 봐보고 싶다 이런 분들 바로 IELTS, 토플 준비하지 마시고 모의 테스트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그냥 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토익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짜잔! Welcome to America! Welcome! 그렇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보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미국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다뤄보려고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배워가는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미국 간호사가 다 좋다 그러고 막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 가지 간호사가 해야 할 일도 오히려 다른 쪽으로도 더 많고. 근데 막상 미국에 오시게 됐을 때 이거를 미국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면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고 그냥 여기 온 것 자체가 내가 새로이 이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생 2회차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 2회차를 사는 느낌으로 모르지만은 부딪히면서 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조금 더 잘 적응하게 되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미리 와서 선택해서 가시는 분도 좋고요. 뭐 NP스쿨을 가거나 마스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아예 그만두려고 왔는데 이거 봐라 미국 간호사 괜찮네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마음을 많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이런 미국 간호사 수족 과정이었는데요. 보시는 분들께 또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하고 저도 출근하러 가야겠네요. 바이! 일단 유튜브 초짜라서